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그간 여당이 제기했던 각종 경제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장 국회에서 논의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긴급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책이 최대 관심인데요. 총선 이후 경제정책 변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윤 기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뜨거운 것이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이 종부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12.16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4.15 총선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총선 일정 등으로 한 차례도 심의가 되지 못했는데 이번 달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총선 과정에서 여당의 공약을 보면 이 법안이 일부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완화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낙연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강남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 이런 검토를 언급을 하면서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2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종부세 강화 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여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종부세는 일종의 부유세여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까 영향이 좀 제한적인데 청약제도나 분양가 상한제 같이 이제 모든 부동산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고양시 덕은지구 공공택지 분양 가격이 서울보다 높게 책정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과도한 분양가 통제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개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청약시장에서는 20대에서 30대가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청약제도 재검토 여부 또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이 정부의 현재 확장적 재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장 관심인데요. 2차 추경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논의 과정에서는 이 총선에서 일당을 차지한 여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이 전국민 지급에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기존 안에서 100%로 확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이 여야 의견과 달리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점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는데 이 총선 이후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고용 충격이 크기 때문에 고용과 일자리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이 총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특단의 고용 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해라, 이렇게 내각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